자, 백마고 2학년 여러분, 앞에 25번 지문은 우리 지난번에 수능 특강 진도 다 나가고 비상용으로 진도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곧바로 25번 지문은 건너뛰시고 바로 오아시스 IQ북 푸시면 되고요. 자, 이제 26번부터 이제 다들 수업을 듣고 계실 텐데, 얘도 마찬가지 시즌 3 우리 그 13번부터 18번 지문 거기 그 객관식만 나오잖아요. 서술형 어법 안 나오니까. 자, 여기도 모의고사 지문 9지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법이랑 서술형 안 나오니까 시즌 5 앞에 교재 표지에 어법이랑 서술형 X라고 쳐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표시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말 독해하는데 필요한 어법이라면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외에는 내용 중심으로 설명해서 좀 빠른 스피드로 쭉 전개해서 최대한 8지문 빨리 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6지문 끝으로 수요일에는 좀 다른 좀 제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좀 챙겨줄 수 있도록 시간을 할당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선제적으로 미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마고 여러분들 지금 진도가 이제 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났죠.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매번 수업 때 강조했죠.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동일하게 주어진 여건이고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역으로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역으로 이용해서 무기로 삼읍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 정규 수업 때부터 얘기했던 거 있죠. 수능 강의할 때도 특히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에서 성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30% 미만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수업을 들었을 때 너네가 알고 있는 내용을 내가 다시 복기시키면 나는 직업으로서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거, 보기 어려운 거, 그리고 처음 알게 된 사실들을 제가 알려주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제 수업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반열을 잡아준다든가, 문법의 구조를 잡아준다든가, 속뜻을 찾아준다든가, 이런 게 제 수업의 기본적인 기능이겠죠. 여러분들 시험 성적 형성에 있어서. 자, 거기에서 제가 30%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제일 해줘야 되는 게 뭐다? 뒤에는 IQ북에 있는 이 오아시스 워크북 숙제를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게, 깊이감 있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말을 정말 곱씹고요. 제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언한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지금 벌써 4주차까지 왔는데 공부하는 양상이 1학기 때랑 별반 차이가 없다. 1학년 때랑 차이가 없다. 그럼 성적 당연히 그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수업을 저랑 함께 듣는 이 순간만큼이라도 좀 진정성 있게 제대로 IQ북을 좀 소화해 오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이렇게 앞에 인트로가 긴 이유는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직접 현장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표정 반응 같은 피드백을 보면서 하는 현장 강의가 아닌 스튜디오 사전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높아심에 좀 강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8지문 쭉 나가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8지문에 대한 워크북 즉 1부터 3단계의 IQ북 문제풀이가 100%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80%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해와야 된다라는 그 목표 의식을 심어주고자 제가 이렇게 인트로를 좀 길게 하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죠. 너네는 시험 범위가 막판에 와다다닥 나오니까 앞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진도를 빼서 천천히 앞에 특히 교과서랑 이런 부분들 제가 막 계속 똑같은 거 계속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게 한 이유가 여기서 이 속도감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거니까 이해됐죠? 모든 게 다 유의미하고 모든 게 다 전략적으로 대비가 되도록 하려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자, 이제 진짜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자, 25번 질문. 자, 일단은 4질문씩 끊어서 그러니까 28번 질문 맞나? 하나, 둘, 셋, 넷. 네, 28번 질문이겠네요. 자, 28번 질문까지 이렇게 해서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term anchoring. 이거 앵커링 아마 그 1학기 때 너네 수능 특강 라이트 썼으면 그 기준점 편향 해갖고 진도 나간 적 있는 친구도 있을 건데 앵커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지문에서 나오잖아요. 왜냐면 저 앵커라는 말이 사실 모의고사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특정 방향을 우리가 이렇게 정해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그로 가게끔 만드는 거. 이런 걸 앵커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국어에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쁘게 지칭할 만한 그런 표현이 딱히 없어서 콩글리시로 앵커링 현상, 앵커링 효과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the term anchoring, 그래서 앵커링이라는 이 전문 용어는 was introduced, 도입되었습니다. by Roland Barthes, who observed that 자, text is often used next to images.
자, 보통 통상적으로 텍스트가 글이 그림 옆에 사용된다라는 점을 관찰해서 앵커링이라는 단어를 이 개념에다가 이 현상에다가 적용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 보세요. To confine meaning이라 돼 있죠. confine이 무슨 뜻? 이를 한정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정 방향으로 우리가 의미를 한정짓기 위해서 그림에다가 글을 종종 쓴다. 그럼 여러분 앵커링이 여기서 소재잖아요. 핵심 소재. 그럼 이 앵커링이 결국 뭐 얘기한 거냐면 요거 얘기한 거야. 글자가 그림 옆에 종종 사용된다는 거. 그럼 그게 왜 사용된다고? 의미를 한정짓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내용이 이렇게 내려간 거야. 이거 실제로 너네 모의고사 풀 때도 만약에 내가 수능 강의 했었으면 이렇게 아마 흐름을 잡아줬을 건데, 자, 앵커링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소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지문은. 그러니까 의미를 한정하는 게 앵커링이구나. 이렇게 하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Of all possible literal or implied interpretations, an image could elicit. 자, elicit은 밖으로 대놓고 끌어내는 걸 elicit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지가 도출해낼 수 있는,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함축적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고지고대를 보자마자 떠올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분들 국어 문학에서 배웠던 은유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인 뭔가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해석적 의미를 imply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elicit이 있으니까 이 implied는 무슨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implicit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elicit은 explicit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겠죠. 물론 형용사형이라서 be를 써서 could be explicit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implicit은 안에 숨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들춰내서 봐야 된다는 뜻이고, explicit은 그냥 겉으로 대놓고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미지가 표출할 수 있는 다양한 말 그대로 literal 그냥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의 해석 내지는 함축적 해석의 이 모든 가능한 이런 해석들, 자, 오브가 맨 앞에 이렇게 전치사로 빠지면 뭐뭐 중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중에 text that point the viewer towards a desired specific direction. 그래서 글 같은 경우는 포인트, 가리켜 준다. 그러니까 가리키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도하고 안내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동사로 우리가 너네 소위 저희 대학교 이제 내후년에 가면 맨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하시잖아요. 자, 오리엔테이션이 우리 학교에 오셨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안내 지침 가이드를 주는 걸 우리가 소위 오리엔테이션이라 하죠. 오리엔트가 동사로 쓰면 안내하다,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엔트 같은 단어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원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할 때 쓰는 게 바로 텍스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n advertising,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림이랑 저기 글자 얘기한 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 광고 얘기하려는 거예요. 광고. 그래서 광고라는 이 세부 소재에서 as Barthes argues, the symbolic message. 자, 상징적인 의미. 여러분들 광고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애플의 아이폰 광고나 삼성의 갤럭시 광고나 이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광고 떠올리면서 이 글 이해하시면 되는데, 광고에서 바르데스가 주장하길 symbolic, 왜 상징이라고 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대놓고 이렇게 짠 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축적으로 뭔가를 이해하는 거. 그래서 너네가 소위 애플 하면 뭐 혁신,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트렌디한 막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상징적 의미 메시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는 이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떠올리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does not guide identification but interpretation. 자, 이거 실제로 모의고사 해설할 때 3번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자, identify는 우리가 뭔가를 똑같이 인식하는 걸 identif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랑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현상이랑 대상이랑 같은지를 확인하는 게 identify. 그래서 동일시하다, 식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식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 메시지가 오히려 그거를 해석하라고 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식별이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식별? 위에서 원하는 메시지로 가도록 유도한다고 했으면 그럼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식별하게 인식하도록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잘못 오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할까봐 높아심에 지금 필자가 3번 문장을 지금 쓴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광고에서 광고를 보는 일반 대중들은 이거를 그냥 광고에 있는 걸 그대로 보고 그렇구나, 피자가 있구나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아이폰이 있네, 핸드폰이 있네, 이렇게 그냥 고지고대로
인식 그러니까 뭐지? 감각적인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감각적 인식.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주어진 메시지를 수용하기만 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어떤 느낌이 좀 강해요? 좀 수동적인 느낌이 강하죠. 자, 수동 영어로 뭐예요? 패시브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패시브한 좀 수동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걸 아이덴티피케이션이 함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지문 저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리고 객관식으로 나와야 되고 내용 위주로 물어봐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런 지문에 있는 단어, 지문에 있는 내용을 갖고 내면 당연히 너무 쉬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함의를 너네가 도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 그럼 반대로 인터프리테이션은 고지고대로 우리가 그냥 주어진 정보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능동적으로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능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알아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액티브라고 하면 되겠죠. 됐어요? 저라면 3번 문장 시험 내고 싶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the viewer is not asked to recognize. 그러니까 알아보도록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광고는. 뭐가? What they see. 그들이 보는 걸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but to understand. 이거 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걸 조금 다소 어렵게 얘기했다고 생각했는지 필자가 여기서 풀어서 설명해 주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understand가 되게 중요한 단어인 거야. 이 understand가. 자, 이거 의미 흐름은 제가 다음 장 의미에서 제가 잡아 드릴게요, 다. 자, understand why they see it and what it means to them. 그러니까 왜 그거를 봐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이게 그들한테 무슨 의미인지를 곱씹어 보는 거. 이게 interpretation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능동적으로 메시지를 이해하는 거죠. 자, 이해하다는 이제 다른 단어를 좀 쓰면 grasp, comprehend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by combining images with text. 그래서 그림이랑 글자를 섞어서 advertising produces symbolic meaning. 자, 그래서 글자랑 그림을 섞어서 거기에서 이제 비로소 상징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that is accurate and specific on the one hand.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되게 다른 말 하듯이 뭔가 서술된 것 같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되게 어려움을 느꼈던 건데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 같잖아. 아니야, 이거 계속 메시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쪽 측면에선 정확하고 구체적인 특정한 메시지를 딱 표현한다라는 거야. 왜? 우리가 앵커링을 통해서 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광고를 이해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되게 잘하는 회사가 애플이에요, 애플. 그래서 실제 애플의 광고 같은 경우는 제가 경영학과 학부생 다닐 때도 케이스 스터디를 되게 많이 공부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 광고를 볼 때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 뭔가 세련되고 뭔가 좀 트렌디하고 그래서 애플 광고를 싹 다 따라했잖아. 하물며 삼성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광고가 결국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제품 쩌니까 사주세요. 이 메시지를 심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메시지의 목적성은 분명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런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플 광고를 모든 회사들이 다 따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애플 광고를 쩐다라고 생각하고 그 광고하면은 보통 되게 거부감이 좀 많죠. 이 사람이 나한테 상술로 물건을 팔려고 한다라는 그런 거부감이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장 해제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러면서 한쪽 측면에서는 따라서 adding depth, 깊이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심층적으로 우리의 의미를 독자가 제대로 이해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게 엄밀히 말하면 분사구문이거든요. 그래서 분사구문 1, 분사구문 2인데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빈칸 추론 문제였잖아. 그러니까 eliminating breadth, breadth는 너비, 폭이라는 뜻이죠. 자, 폭을 제거한대요. 그러니까 깊이감 있게 쭉 파는데 근데 폭은 제거한답니다. Rational and emotional interpretations.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감정적인 해석의 폭을 제거한다. 그럼 감정적인 해석의 폭을 제거한다는 자체가 해석이 될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왜냐면 상징적 의미잖아. 여러분들 중학생 때 배우는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에서 님을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한용운 시인께서 지으셨으니까 그걸 조국이라고 하겠지만
조국이 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 님을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학은 정답이 없다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애초에 symbolic meaning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 의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이니까 영어로 뭐라고 하면 돼요? subjective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관이니까 어떻다고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을 2라고 하면 객관인데 1 더하기 1을 갑자기 아니야 창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주관이지 않습니까? 벌써 지금 해석이 달라졌죠. 이런 게 상징적 의미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상징적 의미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해석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광고는 우리 물건 사세요라는 메시지를 그 특정 메시지를 던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폭을 줄여야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자, 이제 완전히 이해됐죠? 자, the headline or tagline of an ad directs. 저 태그라인은 그냥 니네 그 인스타그램에 그 해시태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어그로 끄는 그냥 핵심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direct 인도하다 방향을 지시하다죠. The reader through the intended meanings of the image so that. 자, 그래서 의도된 의미를 이 그림에 있어서의 의도된 의미를 독자가 쭉 거치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자 so that은 이거 그 우리 리딩 부스에서 배웠던 그 so that이죠. 접속사 so that. 자 그래서 이렇게 사실 여러분 콤마로 끊잖아요. 그러면 이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보다는 그래서 결국 뭐뭐 하다라는 결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여 결국 the reader avoids some 참 빈칸이 여기였지 참 avoids some and receives others. 자 그래서 일부는 피하고 그러니까 일부는 피하고 일부는 받아들인다는 게 결국 뭐예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identification이 아니라 interpretation 하도록 한다는 거잖아. 왜냐면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광고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거부감을 갖고 본다니까. 근데 거기서 자 우리 물건 쩔어요라고 얘기하면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광고가 갖고 있는 이 메시지를 내가 스스로 이해하도록 하게 한다는 느낌을 줘야 돼. 그래야 내가 뭔가 재미를 느끼니까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놔두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 비싼 돈 들여갖고 광고한 이유가 우리 제품 알리려고 한 건데 그러면 그 메시지를 던져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만 딱 받아들일 수 있게 소비자를 어떻게 한다고 조종한다는 거잖아. 그지? 자 M으로 시작해. 조종한다. 뭐라 하면 돼? manipulate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광고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유도하는 거라고. 됐어요? 자, 그래서 it remote controls. 그 뭐야? remote controls가 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원격 조종을 한다는 거죠. 리모컨으로. The reader towards the meaning chosen in advance. 사전에 선택된 의미로 그래서 어떻게 된다? 조종한다. manipulate랑 같은 말이죠. 그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질문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저라면 무조건 낼 것 같아요. 객관식으로 손색이 전혀 없습니다. 손색이 없습니다. 자, 파이널에 반영해서 출제할 테니까 공부해 보시고요. 자, 이 confine meaning이 그러니까 앵커링이잖아, 그지? 결국은 뭐다? 특정한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는 게 앵커링이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게 앵커링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중요치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상징적 의미라는 게 결국 이해해야 되니까 그죠? 주관적인 거니까. 그래서 깊이감은 더하면서 어떻게 폭은 줄이는 거. 그래서 의도된 메시지에 도달하게 하는 거. 이게 앵커링이죠. 이렇게 흐름 타다다닥 잡아서 내려오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기 비대면이다 보니까 좀 속도 전개가 좀 빠를 거예요. 그래서 필기하다가 놓칠 것 같으면 일시 정지하고 필기하고 계속 들으세요. 앵커링. 그러니까 기준점.
효과라고 한글로도 설명해 줄게. 앵커링은 다양한 의미 해석 중에서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어디다가, 자 이거 소재 뭐야? 광고잖아. 그래서 즉 광고에서 제시되는 이미지에 텍스트를 병치,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유도하는 거죠. 됐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제시된 상징적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경영학과가 되게 짬뽕 학문이에요. 그래서 막 심리학도 들어오고 정치학, 사회학 막 별의별 거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거 배우는데 이런 거에 좀 매력을 느낀다라고 하면 경영학과 같은 데도 괜찮겠죠. 광고에서는 제시되는 이미지의 텍스트를 반드시 조합해야겠지. 그지? 독자가 광고주가 원하는 함축적 의미를 스스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다양한 diverse,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하면 diverse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숫자가 여러 개다 그러면 numerous를 쓰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유도하다 induce, 참고로 이거 상징이라 쓴 거야. 혹시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 온전히 깊이 있게, 심오하게, profound in depth. 조합과 섞다, combine 쓰면 되겠죠.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 implicit 쓰면 돼요. implicit. 그 다음에 거부감이라는 말 자체는 reluctant 쓰면 되겠죠. 꺼리는 이라는 뜻이고요. 꺼리는 반대로 기꺼이 하는 건 willing 쓰면 돼요. 받아들이다. 마지막 수용하다. embrace. 자,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27번 바로 넘어올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7 좀 짧습니다. 제가 애석하게
문과 출신이기도 하지만 과학을 중1 때 포기해가지고 사실 과학을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좀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한계는 있지만 뭐 이거 자체를 그냥 시험 대비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까지는 무리가 없으니 한번 잘 보세요. 자, according to Einstein's theory,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저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는 거겠죠. A large mass like the sun, 태양처럼 이렇게 질량이 굉장히 큰 물체 같은 경우는 bends space-time, 시공간을 휘게 한대. 잠깐만. 이거 여기 한글이 좀 이상하네요. 저 여기 한글이 오타네요. 죄송해요 여기. 그래서 요거는 필요한 것만 좀 잡으면 이거 제거하고 이거 없애고요. 자, 거대한 질량을 지닌 물체는 어떻게 한다? 시공간을 휘게 한다는 거. 밴드니까 시공간이 이렇게 휜대. 그러니까 왜곡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지것대를 보는 대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밴드니까 왜곡시킨다 해서 distort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Newton's theory makes no such prediction. 근데 뉴턴의 이론은 이러한 예측을 하지 않았다. 이거 그래서 아마 고전역학, 양자역학 이거 얘기하는 걸 건데 그래서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진짜 과알목 그 자체라서. 근데 어쨌든 뉴턴의 기본적인 기존의 역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통한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설명이 되는 게 그게 바로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서 왜곡될 수 있다는 걸 찾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그래서 This bending of space-time leads. 그래서 이러한 시공간의 힘이 leads to phenomena. 어떤 특정 현상으로 이어진대. 가령 gravitational lensing. gravitation 그 중력이죠. 중력의 힘이 렌즈. 우리 그 렌즈 알죠? 렌즈. 볼록 렌즈 요거. 그러니까 렌즈처럼 이렇게 되게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 렌즈 현상이 뭐냐면 where the light of distant stars.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별의 빛이 별에서 오는 빛이 뭐 할 수 있다? appears to be in different location.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 차 이거 여기 우리 소위 콩글리시 백미러랑 사이드 미러 있잖아. 요것도 그 가까이 보면 그 한글로 보이는 사물이 훨씬 더 가까울 수 있으면 막 이런 거 써 있는 거 있을 거야 밑에.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보이는 게 이게 빛이 굴절되니까 이게 그 실제 거리 인식이랑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휘는 거잖아. 시공간이. 그러니까 시공간이 휘는 거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엄청 멀리서 오는 빛이 어떻게 보인다? 마치 무거운 질량 때문에 이런 중력의 이끌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마치 여기 있는 건데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So when they pass by a large mass like the sun, 왜냐면 태양을 이렇게 거쳐서 쭉 오는 특히 저 멀리 있는 별, 태양 여기 있고 지구 여기 있으면 지금 여기 있는 별 이렇게 쓱 올 때 이렇게 휘어서 온다는 거죠. 지구한테. 그래서 we don't normally see this lensing.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뉴턴의 고전역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stars aren't visible during the 얘다 여기다 정관사 더 때렸잖아. 붙이면 하루인데 더 붙이면 낮이란 뜻이야. 그래서 during the day 낮 동안에는 당연히 환하니까 별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When the sun is out, but a solar eclipse in 1990. 이클립스가 가리는 거고, 그러니까 일식이겠죠. 그래서 1919년에 있던 일식으로 과학자들이 뭐를 관찰할 수 있었다? Sun's gravity, 태양의 이 중력이 was doing to the light from distant stars. 그래서 저 별로부터 오는 빛에다가 가는 행위를 관찰할 수 있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태양의 중력이 하고 있었다. 이게 뭐야 결국? 무거운 질량 때문에 뭐한다? 시공간에 왜곡이 발생하고 휘는 거. 그거 얘기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태양의 중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이 중력이 요거 무거운 거니까. 무거우니까 그만큼 질량이 무거우니까 그만큼 가해지는 중력도 크겠죠. 그지? 그래서 the stars around the sun appear to have. 자, 원래 만약에 어법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준동사 완료상 저걸 이제 강조했겠지만 시험이 나오진 않으니까. 자, 옛날 정보 얘기할 때 이 몸처럼 보이다라고 하는 것 전에 일어났을 때 이제 완료를 쓴 거죠. Have moved from their normal positions in the night sky. 그래서 태양 주변의 별들은 밤하늘의 그것들의 일반적인 원래의 위치에서 이동한 것처럼 보였대. 이동했다는 게 결국 그러니까 뭐라고 아까 저거 왜곡됐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위치가 바뀐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동했어, 안 했어? 그것만 조심하면 되죠. 그거 함정으로 낼 수도 있겠지. 실제로 당연히 이동은 한 거 아니야. 그냥 저 밴딩 효과 때문에 그런 거 알겠지? 요걸 조심해. 실제로 안 이동한 거 아니야. So the shift was much larger than Newton's theory predicted. 그래서 특히 이런 변화가 예측값 이동값이 뉴턴이 예측했던 것보다도 훨씬 컸다. 그러니까 기존의 역학으로는 관찰한 게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but exactly in the positions predicted by Einstein's theory. 근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exact 다른 표현으로는 precisely 정확히 이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뉴턴의 이론은 훨씬 더 컸다라는 말이 결국 뭐예요? 뉴턴의 역학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아마 과학 좋아하시는 분은 이 질문 쉽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아마 공통과학도 아니고 한 중학교 3학년 교재에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을 영어로 옮긴 것 같습니다. 자. 태양은 질량이 무거워 가해지는 중력의 힘이 크기에 시공간을 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멀리 있는 별의 빛이 오는 위치가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현상은 뉴턴의 고전역학으로는 규명이 불가능하다. 상대성 이론을 통해 기존의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 규명되었다. 자, 뭔가 힘을 가하다 exert 쓰면 되고요. 자, 멀리 있다. 아까 distant는 있었는데 remote를 써도 되겠죠? 멀리 있다. 자, 근데 이렇게 인식될 수 있다는 건 착각이죠. illusion, 착각. 자, 불가능하다. impossible은 쉬우니까 improbable. 이 정도 보겠습니다. next 28번. 이거 자, 나이도 시퍼렇게 어린 놈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뭐 내가 왕년엔 말이야. 이거야 이거 28번 질문. 근데 뭐 인간만 그러겠어요? 서열 따지는 건 그냥 동물의 본능이죠. 개들도 보면은 서열 따져서 이렇게 막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열 따지는 건 모든 동물의 생존 본능인 것 같은데, 자,
요거 잘 보니까 생존 본능이랬지 내가 방금. 보시면 we are naturally wired. 얘다 와이어가 그 철사 같은 걸 이렇게 그런 걸 와이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쉽게 피기가 어렵다는 거야. 한번 정해지면. 그러니까 그만큼 선천적이다라는 뜻이에요. naturally wired는 선천적이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적으로 naturally wired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뜻에서 프로그래밍 됐다라는 뜻으로 programmed도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뭐 inborn, instinctive, 이런 단어들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도록 타고났다? Organize the world into a hierarchy. 얘다 organize가 조직하다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해놓은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순서와 질서에 맞춰서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 이렇게 위계에 따라서 나누는 걸 organize라 그래요. 그래서 into a hierarchy. hierarchy는 이제 위계 질서라는 뜻이죠. 프랑스어입니다. 그래서 hierarchy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조직화하는데 we do this to help make sense of. make sense of가 뭐뭐를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이해하다. 그래서 the world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 위계에 따라서 조직화하는 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념을 유지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 기분이 좋게 해준다. 그러니까 뭐냐면 위계에 따라서 모든 게 세상에 맞춰서 아다리가 딱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좀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야. 그게 나의 생존에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위계 질서에 맞춰서 세상 일이 맞춰서 쫙 돌아가면 우리는 화낼 일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근데 when someone infringes on our place, infringe는 지멋대로 그냥 훅 하고 들어오는 게 infringe예요. 그러니까 위반하다, 침해하다죠. 그러니까 violate 같은 단어 쓰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저기 위치를 뭔가 침범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understanding of how it works, 이 위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얘가 갑자기 무너뜨려. 그러면 we react without thinking. 그럼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고지고대로 행동한다. 그러니까 unconsciously, subconsciously. 그러니까 너네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그 뜻이잖아. 그러니까 involuntary도 쓸 수 있겠죠. 자, 이거 다 외우시면 돼요. 다 나올만 합니다. 자, 생각 안 하고 그냥 들이박는다는 거죠. When someone cuts you off on the highway. 아직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때는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선 잘 일어나진 않는데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새치기입니다. 새치기. 우리는 이제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쭉 잘 서고 있어. 예를 들면 너네 이제 기차를 예매하려고 딱 이렇게 줄 서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사람이 난데없이 끼어들어. 그냥 그래서 새치기를 해버려. 그럼 이제 빡이 치겠죠.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화딱지가 나요. 그러면 that's your unconscious mind saying. 그럼 갑자기 무의식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새끼 뭐지? 이렇게 한다는 거야. 뭐야 너 뭔데 내 앞에 끼어들어? 니 뭐 돼? 이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you are reacting to a threat. 자 이거 잘 보면 전치사가 지금 두 번 나왔는데 react to는 뭐뭐에 반응하다니까. 자, 이 to는요. 뭐뭐로의 위협이란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타고난 내재적인 원래 알고 있는 이 위계의 질서에 대한 개념을 누군가가 이렇게 위협을 한 거잖아. 거기에 우리가 그냥 반응하는 거야. 어떻게? 본능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빡. 알겠지? 니 뭐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지? inherent. 그러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미 갖고 있는 거, 내재되어 있는 거. 그래서 inherent도 좋고요. innate도 좋습니다. 이것도 안에 원래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innate. 자, on the road, we are all equals. 도로에서는 우리가 다 평등하죠. 예를 들면 뭐 1차선은 무조건 뭐 귀족만 타라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평등하다는 게 결국 뭐야? 위계 질서에 봤을 때 나랑 똑같은 레벨이라는 뜻이야. 나랑 똑같은 레벨인데 그렇기 때문에 we're all supposed to play by the same rules. 그래서 똑같은 규칙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잖아. 자, same이니까 same, identical. 자, play by는 뭐라고 하면 돼? 순응하다라고 하면 되잖아. abide by, 예전에는 comply, 예전에는 conform. 제가 이렇게 단어에 이렇게 엄청나게 집착을 한다. 이 집은 어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시사하는 거죠. 자, 유반이어 제가 잡아드렸으면 다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or 아니면 consider when you get frustrated with your kids and end an argument with because I said so. 그래서 예를 들면 아직 우리가 자식은 없지만 나중에 이제 자식이랑 말싸움을 하는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빡이 친 거지. 그래서 이제 말싸움하다 끝에 내가 그냥 하라면 해 시끼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 그지? 어. 아니면 or the office equivalent because I'm the boss. 아니면 회사에선 야 내가 사장이잖아. 내가 직속 상관이잖아. 까름 까 시끼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위계로 누른다는 거죠. 그래서 in these moments you've stopped thinking. 그래서 이 순간에는 여러분들은 의식적 사고를 한 게 아니라 자 regress는 뭐냐면 progress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 re는 뒤란 뜻이야. 뒤로 퇴보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regress to your biological tendencies of reaffirming the hierarchy. 그래서 위계를 재확인하려는.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미치고 나는 너보다 위니까. 그러니까 너는 닥치고 내 말을 들어야 돼라는 거를 확인시킨다는 거야. 근데 그게 의식적인 게 아니라 뭐라고? 본능이라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위계를 따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자마자 3월부터 제일 많이 할 말이 뭘 거냐면요. 혹시 몇 년생이세요가 제일 많을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처음 만나면 나이를 먼저 까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위계를 되게 중시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위계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모든 공통의 보편적인 본능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계를 따지는 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본능이란 뜻이야.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비교라는 걸 하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느끼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위계를 따지는 걸 본능적으로 하니까. 자, 내용은 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짐작할 만한 직관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내용은 뭐 낼만한데 만약에 낸다면 저라면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단어 갖고 좀 털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써준 단어들만 좀 잡아도 쉽게 풀 수 있는데 이제 애들이 생각보다 일반어를 흡수를 잘 못하니까 그걸로 좀 털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33지문이나 되고 셀프 스터디가 꽤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래서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중간고사를 보게 되는 친구들은 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조언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수업을 듣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그냥 오아시스 IQ북만 제대로 풀면 점수 나올 거야. 알겠지? 그리고 복습만 제대로 하면 되고. 인간은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위계 질서를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위계 질서를 위반하는 일이 일어나면 이를 빠르게 되돌리려 한다는 거죠. 이는 의식적 사고가 아닌 인간의 본능에 따른 순간적 반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서 한다는 거야. 위계를 따진다는 게 다 본능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위계 의식은 생존적 본능이기 때문에 위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위계가 정해지면 그거를 바꾸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본능은 아까 사실 썼죠. instinctively, subconsciously, unconsciously 이런 거 다 쓰시면 되고요. 자, 위반도 violate 쓰면 되죠. 아까 썼던 거. 그래서
원래대로 되돌리다, 복구하다, restore, recover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순간적, prompt, instantaneous. 그래서 뭔가 좀 유지하려고 한다. maintain이죠. 그리고 얘들아 좀 어때? 되게 보수적이지? conservative 같은 단어 쓸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됐지? 자, 29번 질문까지 보고 끝낼게요. 앞에 20몇 번부터지? 25번부터인가? 25번부터 29번 질문 사이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출제한다 라고 하면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건 26이랑 29일 것 같아요. 왜냐면 26이랑 29는 그냥 뭔 말하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좀 소재가 생소해서 좀 이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거고요. 출제 포인트 정도로 봤을 때는 방금 우리가 본 이 위계 질문 28번도 출제할 만하죠. 이 세 질문은 조금 무겁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5도 낼만 한데 좀 너무 쉽잖아. 너네 중학생 때부터 봤던 소재라서 그냥 길기만 하고 딱히 막 어렵진 않아서 내실 수도 있지만 내면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자, 이제 19하고 이 1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찰력, 신경의 마찰력 관련 질문이 지금 학년마다 다 나왔는데 되게 자주 나오는 소재이기도 하고. 자, 보겠습니다. Once the nail is hammered in. 자, 우리가 망치질을 해서 못을 박으면 it is friction that. 자, 이거 it that 강조 구문이죠. 바로 마찰력이 holds it in place.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딱 붙어 있게, 그러니까 고정시킨다라는 뜻이겠죠. 고정되도록 하는 게 못이 이렇게 박으면 이렇게 박혀서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 그 가만히 있는 게 왜 그렇다? 마찰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riction is the force that arises when two surfaces are sliding. 자, 두 표면끼리 이렇게 미끄러질 때, 이게 마찰이잖아. 이렇게 마찰.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미끄러질 때, 아니면 trying to slide, 아니면 미끄러지려고 할 때 서로가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그때 생기는 힘을 우리는 friction, 즉 마찰력이라고 한다. 이거는 다들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against each other니까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충돌한다는 거죠. If you try to pull apart two blocks of wood that have been nailed together.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못을 이렇게 박았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나무 쪼가리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못을 박았다 칠게. 그래서 못을 박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pull apart 이렇게 pull 당겨갖고 apart 분리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쪼개지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이 나무 쪼가리를 두 동강이로 내서 이렇게 쪼개려고 한다면 이런 뜻이야. 그러면 the wood fibers grip. 자, 그래서 이 나무 안에 있는 섬유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나무의 기본적인 섬유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다? 이 shaft, 축이란 뜻이야. 축. 그러니까 이렇게 못 있으면 요 축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 나무 안에 있는 촘촘하게 막 있는 그 fibers, 섬유들이 이렇게 잡고 있다는 뜻이야. 못 나가게. 알겠죠? 그래서 너네 이렇게 손으로 빼려면 안 빠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박을 때 탕탕탕 하면서 박을 때 탁탁탁탁 하면서 들어가잖아. 어때? 이 못의 샤프트랑 그 다음에 나무 안에 있는 파이버끼리 이렇게 마찰 이렇게 비벼지면서 마찰이 일어날 거냐. 그러면서 이 마찰력 때문에 탁탁탁탁 하면서 얘가 팍 잡고 있으면서 안 빠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된 거.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the nail feels a force. 그러면 이제 못은 너네가 뭐 하려고 하면 이렇게 쪼개려고 하면 힘을 느낀대. 뭔가 이렇게 쪼개면 뭐 하려는 trying to rip it apart along its length. 그래서 이거의 길이에 따라, 그러니까 shaft, 이 축 있잖아. 이렇게 이 길이에 따라서 여기에서 다다다다닥 하면서 얘를 이렇게 쪼개질 때 쪼개면서 얘를 이렇게 당기려고 한대. 왜 그러겠어? 왜냐면 왜 당겨서 얘를 갈기하게 찢으려고 한다, 찢기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찢는다. rip, 우리 그 갈비 립이라고 하잖아. 그거 이렇게 뜯어 먹는 거. 이렇게 뜯듯이 팍 이렇게 뺀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렇게 탁 쪼개질 때. 왜냐면 아까 뭐라 했어? 그 나무 파이버 섬유가 얘를 이렇게 잡고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쪼개면 어떻게?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팍 당길 거 아니야. 당기는 힘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force tension. 이 힘을 텐션이라고 부른다. 텐션은 뭐냐면 내가 맨날 그 리딩 부스 할 때 이러면서 이게 현재 시제, 뭐 이게 뭐 과거 시제 했던 그때 그 텐션이야. 텐션은 뭐냐면 얘네 둘이 이렇게 탱탱하게, 너네 줄다리기 할 때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당겨갖고 막 이렇게 해서 팽팽한 상태이지. 이게 텐스야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기는 힘을 텐션, 즉 뭐라고 한다? 장력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your experiment can now fail in one of two ways. 자, 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의 실험은 실패할 겁니다. 실패한대? 뭐가? 쪼개는 걸 실패한다고. 자, either the nail stretches and splits in half because the tension force is too large for the nail. 그래서 nail, 그 못이 견디기에는 too, 내가 해석 어떻게 알았어? 지나치게 크다. 그래서 당기는 이 잡아 당기는 이 장력이 너무 큰 거야, 지나치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in half 절반으로 뭐 한다? 반으로 갈라지거나 아니면은 뭐 한다? 스트레치, 못이 훅 하고 늘어난다는 거죠. 못이 늘어난다는 게 뭐야? 이렇게 못의 길이가 이렇게 늘어난다. 왜? 이게 자꾸 장력이 너무 세니까 이렇게 당기잖아. 그러니까 자꾸 당기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당기니까 이렇게 늘어난다는 뜻이야. 아니면 어떻게 한다? 이게 늘리다가 팽 하고 부서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결국 나무 쪼갤 때 결국 못이 늘어나서 이렇게 이상해지거나 아니면 어떻게 된다? 얘가 팽 하고 부셔진다 라는 얘기야. 너무 세게 당기니까.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야. 장력이 너무 커서. 아니면 the nail comes loose. 아니면 못이 너무 느슨해진대. Because the friction force is overcome. 왜냐면 마찰력이 극복이 돼버려서. 자, 그러니까 lose가 무슨 말이냐면 마찰력이 극복되면 뭔 말이에요? 마찰력 때문에 고정돼 있었던 거 아니야? 왜냐면 이렇게 팡팡 치면서 얘네끼리 마찰되면서 나무에 이렇게 섬유가 탁탁탁 미끄러지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잡아줘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그 장력이 너무 세서 못이 부서지거나 아니면 어떻게 된다? 못이 마찰력이 뭔가의 이유로 무슨 이유로 쪼개잖아. 그러니까 쪼개니까 섬유가 이렇게 얘랑 이렇게 분리되면서 어떻게 돼? 마찰력이 줄어들겠지. 그러면서 얘가 풀려버려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마찰력이 극복된다는 건 뭘 얘기한 거예요? 나무 섬유가 못의 축을 잡고 있는 힘이 사라져 못이 빠져버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루즈라고 얘기한 거야. 이제 제 말 이해됐어요? 장력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된다? 못이 늘어나 버리거나 부셔져 버리고 아니면 반대로 못이 오히려 마찰력을 잃어버려서 푹 하고 빠져서 안 된다라는 거야. The force it would take to stretch the nail is much larger than the friction forces. 자, 그래서 뭐 하려는 못을 이렇게 막 늘리려는 힘이 마찰력보다 훨씬 세대. 자, 그러니까 못을 늘리려는 힘이 뭐예요? 저라면 이거 물어봅니다. 이게 바로 텐션 얘기한 거죠. 즉 당기는 장력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장력이 뭐보다 마찰력보다 크대. 그러니까 못을 당기려고 하는 힘이 그 못이 이렇게 마찰에 의해서 이렇게 지탱되고 있는 힘보다 훨씬 더 크다고. 그러니까 So we don't have to worry too much about the former. 이 전자가 아까 뭐 얘기한 거야? 아까 탱하고 장력이 너무 커서 팍 하고 못이 반으로 쪼개지거나 너무 늘어나 버리거나 그렇게 되는 거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야. 왜? 기본적으로 장력이 뭐보다 마찰력보다 커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얘기한 게 장력이 마찰력보다 커. 그러니까 it's the friction with which we need to concern ourselves.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뭐라고? 마찰이래. 그러니까 마찰이라 그러니까 뭔 말이야? 마찰력이 줄어들어서 못이 빠져버리는 거 얘기한 거야. 멀리서 찾을 필요 없겠다. 얘들아, 나 지금 이거 칠판 좀 흔들리는 거 혹시 보여요? 영상에? 지금 이게 지금 왜냐면 이 칠판 설치한 지가 15년?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봐봐, 얘 지금 흔들리지? 얘도 지금 못에 박혀 있었거든, 벽에. 왜? 시간이 지나면서 마찰력이 계속 줄어들면서 풀린 거야, 못이. 그러니까 오히려 전자는 뭐야? 장력이 더 커서 못이 쪼개질 거는 왜냐면 너는 못이 갑자기 있다가 팍 하고 부서지는 경우 봤어? 그런 경우 못 봤지. 오히려 못이 있다가 갑자기 푹 하면서 떨어지는 건 봤잖아. 그 경우만 존재하지 이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본질적으로 장력이 마찰력보다 더 크니까. 이제 다 이해됐어요? 저라면 이거 의미 파악 문제, 예를 들면 이제 이 글을 읽고 잘못 이해한 학생들을 묶은 것으로 올바른 것은 막 이런 문제들 있잖아. 그런 문제로 딱이거든 이거. 분명히 나는 확신한데 이거 제가 이해 못한 친구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 이지만 그러니까 나라면 그거 낼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이해가 좀 수업 듣고 좀 아직 잘 안 된 것 같다. 아니면은 좀 그 수업 시험 전에 뭐였지? 라고 걱정되면 그러라고 내가 강의 찍어서 올리는 거 아니야? 그지? 이거 여기 부분만 1.2배 해갖고 빨리 들어. 듣기만 하면 이해되는 거니까. 자, 못이 벽에 박혀서 고정되는 이유는 마찰력 덕분인 거죠. 못에 가해지는 힘은 당기려는 장력과 표면 간의 마찰력이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장력이 마찰력보다 커서 마찰력이 이에 점차 줄어들면 못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됐죠? 자, 못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이유가 장력이 마찰력보다 커서 마찰력이 뭐라고 하면 돼? 상쇄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상쇄라는 단어만 알면 되겠네. 그지? 자, 고정은 fixate 같은 거 쓰면 돼. fixate. diminish. reduce. dwindle. 이 정도? 더 크다, 압도하다는 거니까 overwhelm. 이 정도? 그 다음에 자, 상쇄. offset. counteract. 그리고 명사용도 알려줄게. trade off. 서로 이렇게 트레이드 돼서 팡 상쇄되는 거, 사라지는 거. 그게 트레이드 오프야. 자, 단어 이 정도까지만 잡으면 절대 틀릴 일 없을 것 같다.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시고요. 얘는 쉽게 나올 수도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카멜레온 같은 존재니까 좀 빡세게 공부하십시오. 난이도 있게. 자, 일단은 5지문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수강해야 되고 그 뒤에 4지문도 가급적 빨리 소화해서 얼른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했어요.